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단원 두 번째 과목이죠. 전자계산기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교재 가지고 왔죠? 이러면은 이제 이번 주말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이 과목의 이론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월요일에는 테스트를 볼 거예요. 선생님이, 음,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 구조의 일반. 이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 전자계산기는 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문제를 많이 틀리지가 않았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컴퓨터의 기본 구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쉽죠? 자,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하드웨어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죠. 그래서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처리 장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모니터, 컴퓨터 본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 뭐 CPU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제일 쉽게 사용하는 윈도우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 이런 거는 브라우저네요. 소프트웨어 한글, 엑셀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는 오피스 파일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만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다음 중 하드웨어는 이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문제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뇌에 해당되는 CPU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중 뭐 CPU의 구성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제어를 하고 연산을 하고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연산은 계산, 처리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요거 잘 살펴보면 제어 장치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해석하고 해석된 명령어의 의미에 따라서 뭐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명령 계수기나 명령 해독기는 제어 장치에 있습니다. 다음 연산 장치는 ALU예요, 여러분들. 이 영어를 읽어보면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산술 연산뿐만이 아니라 AND or not, XOR과 같은 논리 연산도 한대요. 그래서 얘는 누산기, 가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상태 레지스터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상태 레지스터가 연산 장치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레지스터는 여러분들 잠깐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임시 저장, 임시 기억 장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죠. 근데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여기 갖고 왔구나 하는 잠깐 저장해 놓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 레지스터고요. 그래서 읽어온 명령어나 아니면 연산된 결과를 저장하는 곳이 레지스터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거를 물어보기는 해요. MAR, MBR, PC, 프로그램 카운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MAR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면은 다 약자이기 때문에 좀 쉬운데요. 어드레스가 주소인 건 우리 다 알죠. 그래서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고 얘는 메모리에 써 있는 데이터 그거를 버퍼가 잠깐 저장을 한단 말이죠. 0인지 1인지 그거의 레지스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주소를 지정해 주는 레지스터죠. 명령이 순서대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저장해 주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기억 장치예요. 보통 하드나 아니면은 뭐 우리 보통 그래. 주기억 장치가 하드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주기억 장치는 메모리죠. 보통 우리가 램,
램이라고 하는 그게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종류와 특성을 보면은 롬과 램으로 볼 수가 있어요. 롬과 램으로 볼 수 있는데 음 매번 나오는 시험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앞자를 따 가지고 read 읽기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읽기만 할 수 있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한번 기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오직 읽기만을 허용하도록 설계된 비휘발성 기억 장치이고 시스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얘의 종류는 마스크롬, P롬, UV, EP롬, EEP롬 그리고 펌웨어 등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각각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EEP롬이 뭐 보통 요즘 문제에 나오기는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램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유롭게 데이터의 판독과 기록이 가능한 주기억 장치예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사용하는 램이죠. 니네 램 몇 기가야? 용량 어떻게 돼? 4기가, 8기가, 16기가.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램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 램과 동적 램이에요. S램과 D램이 있는데 S램은 스태틱, 정적 램이고요. 그래서 얘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램이고요.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된대요. D램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집적도가 높아서 보통 PC의 메모리로 사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재충전이 필요해요. 이거는 보통 리프레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 할당 기법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나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니라 외부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요. 자,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와 특성. 일단 종류는 보세요. 하드디스크, 우리 보통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하드가 보조기억 장치라는 말입니다. 플로피 디스크 요즘 안 쓰죠. CD도 요즘에 노트북에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플래시 메모리, 보통 USB를 플래시 메모리라고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8기가, 16기가, 선생님 1테라까지 본 것 같아요, USB.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도 있다, 그리고 자기 테이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올 겨울 방학 때 1회 시험을 봤었죠. 그때 테이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조기억 장치로. 테이프 문제가 한 4문제인가 5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쓰지 않지만 문제엔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다 같이 이러한 보조 기억 장치가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USB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고. 자, 그다음에 뭐 보조 기억 장치 분류 방법까지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의 구조는 보셔야 돼요. 자, 캐시 기억 장치와 가상 기억 장치가 있어요. 캐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시는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고속 버퍼 기억 장치래요. 그래서 캐시는 사실은 CPU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보다 빨라요. 하지만 용량이 되게 작죠. CPU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레지스터 기능과 유사해요. 하지만 고속 버퍼 기억 장치여서 실행을 빨리 해주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 기억 장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아. 제한된 주기억 장치 용량, 그러니까 램을 여러분들 사용을 하려니까 램이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드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램에 올리려니까 작아요. 그래서 하드에다가 기억 공간을 사용자의 주기억 장치가 확장된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로 전송하는 것을 롤아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참고해 보면 제일 빠른 거 레지스터, 그다음에 뭐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라고 속도가 나와 있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같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입출력 장치입니다. 자, 입출력 장치는 당연히 여러분 다 진짜 잘 알 거예요. 입력 장치는 제일 대표적인 건 키보드가 있겠죠.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디지타이저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수업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그게 입력이 바로 그리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 그게 디지타이저고요.
조이스틱은 여러분들 게임할 때 쓰죠. 플로터는 옛날에 우리 실습실 뒤에 가면은 큰 프린터가 있었는데 그게 플로터예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카메라, OMR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많이 쓰죠. 그 OMR, 그 다음에 광학 문자 판독기, 자기 잉크 문자 판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알아야겠죠? 자, 출력 장치도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출력을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런 거 있다는 거 같이 알아보세요. 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도 나왔네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캐시랑 채널이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캐시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아?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CPU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캐시는 CPU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채널은 주기억 장치랑 입출력 장치 간의 차이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 주기억 장치랑 얘는 뭐예요? 캐시는 주기억 장치랑 CPU 사이죠. 램과 CPU 사이인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장치, 프린트나 모니터와 같은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자, 입출력 인터페이스 방식은 일단은 읽으세요.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기 전에 그 가운데서 이걸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 전송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단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주변 장치와 CPU 및 기억 장치 사이에 서로 다른 동작 방식을 해결하고 속도 차이를 해결하고 뭐 이런 것 뭐 다 빨리 할 수 있게 뭐 충돌을 제어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스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동하는 라인 선이죠. 그래서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연결된 통로이다. 제어버스, 데이터버스, 주소버스 등이 있다. 근데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버스랑 BUS.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오면은 안 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 방식은 프로그램드 IO, 인풋과 아웃풋이어서 IO예요. 인터럽트 IO, DMA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PU가 직접 참여하여 입출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이거는 이 문제는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출력 제어 방식은 일단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인터럽트는 여러분들 농구할 때 인터셉트 한다고 하잖아요. 방해하는 거고,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예요.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상태 플래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CPU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